자, 지난 시간 하셨던 HTML 문서이고요. 여기에 들어간 실제의 광고 슬라이드 데이터, 자, 열어서 그곳에다가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은 위치는 슬라이드 광고가 들어가는 내용을 인디케이터로 표시할 기능이기 때문에 이곳 인디케이터라고 써있는 div 영역 안에서 사용할 겁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UL로 많이 사용하니까, 자, 이곳에 저는 UL 하고요, 안에 LI로 만들어 줄 거예요. 개수는 인디케이터 실제로 그 광고 내용 개수만큼 들어갈 거니까 인디케이터의 LI 개수는 4개겠죠. 자, 복제된 거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복제된 거는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LI로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곳에 들어갈 라인은 실제로 li 얘를 클릭했을 때 해당하는 이쪽으로 넘어가게 하거나 처리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a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좀 더 디테일하게 가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이 광고 슬라이드 자체에다가 클래스가 아니라 id를 넣어주기도 해요. 뭐 물론 클래스로도 가능하니까 그냥 넘어갈 거고요. 자, 그럼 이곳에다가는 인디케이터에 대한 임시로 스팸 태그를 달아서 뭘 만드냐면은 해당하는 광고 슬라이드에 대한 요약 설명을 담아줍니다. 자, 요 아이들에 대한 데이터 설명들은 이미 앞전에 포지션으로 인디케이터 자체를 위치를 잡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간 리스트 형식의 이 아이들은 그냥 간단하게 디자인 해주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더하자면은 저는 요 li에 클래스 on 하나 붙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군요. 자, 아직 CSS 디자인은 없습니다. 자, 하겠지만 미리 틀을 잡아 놓은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SCSS로 돌아가서, 자, SCSS에다가 실제로 슬라이드 영역 위치에서 해당하는 인디케이터를 자리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상으로는 클래스 인디케이터 내부에 들어가는 UL에다가 작업을 해줘야겠군요. 그럼 UL에다가 가로값 사용을 해서 오토 높이값 뭐 100%도 상관없겠죠. 패딩 위아래, 뭐 좌우도 필요하다면은 조금 더 키워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단순하게 구분용으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자, 보더 하나 넣어 줄까요? 보더 레디우스. 네. 자, 이렇게 처리해 주면은 적당하게 위치를 잡아 놨겠죠. 위치로 사용하시면은, 자, 변환을 시켰을 거고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확인해서 이렇게 자리 잡습니다. 사이 간격이 너무 붙어 있으니까 살짝은 띄워줘야겠네요. 자, 약간만 띄워주기 위해서 저는 마진 라이트 잡아주시면 그대로 미약하게나마 살짝 떠 있습니다. 자, UL은 처리가 끝났고요. 안에 li
가로값 저는 50픽셀, 높이값 100%, 백그라운드 컬러 확인해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은 옆으로 나열하여 배치하여야 될 아이이므로, 그리고 오른쪽 공백 살짝 띄워주기 위해서 마진 레프트를 할까요? 자, 가로로 배치해 볼게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러면 배치가 되어 있죠. 자,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도 약간 동글동글하게 해주기 위해서 똑같이 보더 레디우스 값을 사용하시면 잘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패딩 위아래가 조금 더 많이 주면 이쁠 것 같으니까 저는 약간만 더. 한 번 더 체크를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li가 아니라 li에서 클래스 on 이름이 명기가 되었을 때 저는 가로값을 좀 더 길게, 백그라운드 컬러도 조금 더 어둡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엄청 길군요.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자, 하지만 li에서 마진 레프트를 하나 써준 값이 있으므로 이거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li의 first child, 첫 번째 요소만 마진 레프트를 없애주겠습니다. 자, li 안에서 바로 써도 상관없는데 바깥쪽으로 제가 빼놓은 이유는 인디케이터 안에서 하나, 둘, 셋, 이미 세 단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양이 많으면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li의 형태격으로 잡아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li 안에 a를 잡으셔도 관계는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a라고 찝어도 해당하는 UL 안에 a는 어차피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include full 사용하셔도 문제없이 처리가 될 겁니다. A에다가 직접적으로 컬러를 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냥 li에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대신에 보더 레디우스 같은 경우는 A에다 주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으므로, 그렇게 되면 또 다 틀어지는군요. 그냥 가겠습니다. 같이 적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잡혀진 상태로 됐고요. 빠진 게 있다면은 포커스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포커스를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작업이 있다면 처리를 해 주십시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포커스 잡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싶으시다면 더 안 하셔도 됩니다만, 더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은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자, JS에서 이제 추가적인 시나리오를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제 인디케이터 위치나 내용들을 좀 대대적으로 수정이 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2, 3, 4에 들어가 있던 시나리오는
맨 위쪽에 1번과 함께 뭉쳐주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쭉 맨 위에 있는 시나리오와 함께 묶어서 쓰게끔 만들어 주고요. 굳이 떨어질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할게요. 1, 2, 3, 4 썼고요. 아래쪽에 있는 기능들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이 있다면은 좀 조정을 하시고, 아니야 아직은 놔둬야 돼 라고 한다면은 잘 배치만 해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 시나리오 맨 위로 올렸어요. 네. 인디케이터 기능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위치가 조금 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내용들은 한번 정비를 하고 진행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자, 아래에 있는 코드들 중에서도 자, 위치를 조금씩 바꿀 건데요. 일단 시나리오를 먼저 한쪽으로 몰아주시고, 한쪽으로 전부 다 몰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뭐부터 옮길 거냐면 변수부터 옮기겠습니다. 옮겨도 되는 변수가 있고 옮기지 않아야 되는 변수들이 존재하잖아요. 자, 하지만 그 중에 여기 있는 선택자들, 다음 버튼, 이전 버튼, 그 다음에 카운트 확인하는 버튼, 그 다음에 슬라이드 카운트, 타임 옵션, 퍼미션이라는 기능을 줬던 이 아이들은 우선 맨 위로 끌어올려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아이들이죠. 그러니 이 아이들을 그대로 뜯어서 맨 위쪽에 변수들과 함께 붙여주겠습니다. 선택자에 들어가는 변수죠. 자, 선택자에 들어가는 변수들 중에서 사용해야 되는 li 광고 슬라이드 컨텐트 이전에 들어갈 데이터니까 요 사이에다가 위치 정리. 그 다음에 밑에 개수를 파악하기 이전에 써야 되는 기능들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얘는 추가 설정에 대한 변수니까 밑에 정리해줍니다. 보기 좋게. 슬라이드 카운트 헷갈린다면 옆에다가 추가 설명을 꼭 해주세요. 네. 슬라이드 위치 파악하는 변수, 슬라이드 이동 시간 처리 변수, 슬라이드 수행에 따른 권한 처리 변수. 이거는 슬라이드 복제 전 개수 파악 변수. 이렇게 써주셔야 제3자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양이 불필요하게 많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서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도 또 있나 몇 개 보겠습니다. 자, 스타일과 관련된 기능들을 쭉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 아이는 변수는 그대로 둬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복제를 수행한 다음에 파악하는 아이니까 밑에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뭐 그나마 좀 한다면 이렇게 묶어줄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서 쭉쭉쭉쭉 하나씩 더 파악을 해줍니다. 자, 여기 UL 스타일 따로 있는 것보다 묶어주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UL 스타일과 관련이 있는가 상관없는 것 같으니까 얘도 뜯어서 한쪽으로 묶어주겠습니다.
ECS도 관련 없는 것들은 정리를 좀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조금 해주셔야 전체적인 밸런스와 위치값 순서를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대부분 그럼 다 정리가 된 것 같네요. 자, 쭉. 자, 중간에 있는 요 값. 자, 아이고. 요 값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곳에서 작업을 다 했으니까 필요 없다면 삭제. 저는 기세 이미 올렸으니까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버튼 제대로 되는 거 확인을 해볼까요? 자, 다음 버튼 되고요. 이전 버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인디케이터 네, 다 이상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저는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뭐 더 지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더 지우면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일단 남겨둘게요. 여기 시나리오를 5-2로 썼어요. 5-1 아니면 그냥 5 그대로 놓고 할까 하다가 이렇게 일단 써놨는데 일단 클릭을 한 다음 순서를 파악하고 해당하는 위치에 맞게끔 이동하게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은 인디케이터. 자, 인디케이터에 on. 자, 클래스 on의 위치 변경할 거예요. 이거 어서 많이 보던 아이죠. 앞전에 했던 아이예요.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되면서 여러분이 그 기능을 이해하시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게 인디케이터를 수행하는 거에 대한 핵심인데, 왜 제가 얘를 5-2로 썼냐면, 지금은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슬라이드 카운트에 들어갈 광고가 2개로 줄면 얘를 2개로 줄일 건가요? 광고가 10개로 늘어나면 얘를 10개로 늘릴 건가요? 실제로 그렇진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자리에는 없어요. 없고, 어떻게? 광고의 개수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여기가 늘어나요. 광고 개수 줄면 자동으로 줄어들어요. 실제로 만드는 건 그렇게 만들어야겠죠. 뭐 더 디테일하게 간다면 버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5-1, 5-2는 2를 먼저 하고 5-1을 할 거예요. 자, 시나리오 5-1을 하자면 5-1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광고의 개수만큼 개수를 파악하여 뭐 한다? 인디케이터 리스트를 생성하겠다. 요 조건이 필요하겠죠. 자, 요걸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자, 5-2를 먼저 수행하겠습니다. 자, 5-2를 먼저 수행하고 5-1을 이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언급을 하겠다. 자,
그러면서 HTML에서 돌아가서 만약에 이거를 그냥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자 지금처럼 차후에 생성하게 만들겠다라고 내용이 들어간다면은 여기다가 해당하는 클래스 네임을 좀 달아서 써주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실 겁니다. 자, 이미 인디케이터라는 이름을 제가 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딱히 바로 인디케이터라고 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쓴다고 하면 뭐 인디케이터 UL이라든가 다른 어떤 표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요. 인디케이터 그냥 여러 의견들을 조합을 했을 때 근데 요 카운터 처리하는 얘도 어떻게 보면 인디케이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인디케이터 박스로만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인디케이터 파트라고 쓸 거고요. 사스에서도 만약에 바꾸실 거라면 바꾸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자 HTML로 JS로 가서 5-2번을 수행을 할 건데요. 5-2번에 대한 수행은 쭉쭉쭉쭉 선택자를 가져야 되는데 선택자 있는 곳에 쓰지 않습니다. 왜? 미리 얘기 드렸죠? 생성을 한 다음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생성을 한 다음에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어디서 클론 처리하기 전에 쓰셔야 돼요. 네. 왜? 클론 복제한 i는 인디케이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클론 처리한 i는 인디케이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5-2를 쓸 겁니다. 써놓을게요. 자, 클론 노드는 인디케이터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 점을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5-2를 쓰겠습니다. 자, 그럼 해당하는 내용 안에서 어디 갔죠? 인디케이터 파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위쪽에 인디케이터가 하나 있었나요? 쭉 보겠습니다. 카운트만 있었지 따로 없는 것 같군요. 그냥 얘를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const indi 파트는 해당하는 곳 안에 쿼리 셀렉터 라고 쓰고요. 인디케이터 파트 자, const indi li는 indi 파트 안에 들어가는 쿼리 셀렉터 기준으로 li로 잡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 된 건가요? 자, 단순하게 그냥 개수만 파악해 보겠습니다. 랭스로 콘솔 로그. 저는 제 손가락과 제 머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과를 콕 찍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에러 나는군요. 자, 에러라기보단 못 찾는군요. 자, 왜 못 찾는가? 오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할게요. 자, 인디케이터 파트 클래스를 확인했고요. 그렇군요. 올이 빠져 있군요. 자, 그럼 전체 개수니까 이제 파악이 될까요? 파악이 됐습니다. 다행히도.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li 안에 a를 클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내려가서 저 밑에서 이벤트 처리하겠습니다. 내려가서 클릭 다음 클릭 이전 클릭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 리스트 클릭 쓸 겁니다. 그럼 이 아이들 안에 들어있는 값들을 for each를 통해서 사용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각각에 들어가는 아이를 엘리먼트와 인덱스 순서를 파악을 하게 만들어서 해당하는 엘리먼트를 add event listener 클릭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벤트 발생할 거고요. 당연히 처리를 해줘야겠죠.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면 엘리먼트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엘리먼트의 children, 그죠? children 중에 0번째, 왜 children은 여러 개를 파악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게 만들어서 클릭하게 해주셔야 해요. 그럼 콘솔 로그를 해당하는 순번째 값을 파악하게 만들어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클릭을 했을 때 각각 몇 번째가 뜨는지 인지할 수 있죠. 근데 클릭할 때마다 자꾸 위로 올라가요. 왜 그래요? 이 안에는 A가 들어있기 때문에. A 태그는 현재 값이 샵 임시 경로예요. 맨 위로 자꾸 가는 거예요. 못 가게 막아줘야 되니까 이 prevent default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아이를 클릭을 함으로 인해서 prevent default가 들어가 있으니 실제로 클릭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내용들은 문제없이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값을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광고 슬라이드를 움직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인덱스 값을 뭘로 대처하면 돼요? 위쪽에 있던 슬라이드 카운터로 대처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슬라이드 카운터에 들어가는 값을 인덱스로 맞춰서 수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우리가 실제로 움직여야 되는 아이, 이 광고 슬라이드가 움직여야 되는 아이를 이제 원하는 대로 이동하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움직였던 아이들은 위쪽에 쭉 올라가 보면은 여기 트랜지션 말고 UL 스타일의 레프트를 이용해서 값이 움직이게 만든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값을 그대로 카피해서 그대로 내려가서 어디 갔죠? 수행되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순서값 파악했고 그 순서에 맞춰서 움직이게 해놨으니 자, 확인해 볼까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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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그럼 4번에서 다음 누르면, 이전 누르면, 첫 번째 누르면, 이전 누르면, 첫 번째 누르면. 공통 변수로 인해서 인디케이터와 위에 있는 버튼과 서로 호환을 이루고 있으니까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죠. 아쉬운 건 한 번에 너무 많이 움직이는 이 부분일 겁니다.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너무 가로로 일렬로 가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몇 가지 작업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처리되게끔 많이 하죠. 자, 그럼 이렇게 수행되게 만들어 놨으니까 끝났느냐? 아쉽게도 몇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바로 이 인디케이터 표시하는 아이, 위쪽에 슬라이드에서도 제가 넣어놨을 겁니다. 시나리오의 내용을 보시면은 순서를 파악했고요,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클래스 on의 위치를 변경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보여주는 아이는 광고 슬라이드는 첫 번째였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냥 클래스 on을 붙여놨지만 이것도 사실은 나중에 순번에 맞게끔 들어가게 해주겠죠. 자, 지금은 기존에 했던 on을 빼버리고 처리해라 라고 할 거기 때문에 해당하는 li에 빠르게 하려면 기존에 있던 값을 자, 처리해서 몇 번째 여기 있는 슬라이드 카운트 번째 그래서 클래스 리스트 remove on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add on 하시면 쉽게 갈 수 있겠죠. 물론 이걸 우리는 추가 작업을 위해서 중간에 이전 변수 하나 만드는 거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빠르게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조금 더 살을 더해 보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계속 먹습니다. 이것도 나는 이거 너무 불편한 것 같은데 위에서 여러 번 했을 때 하나씩밖에 안 되게끔 하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은 처리를 해주셔야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번에 다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제가 얘기 드린 적이 있듯이 기존에 있는 값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 아닌 나머지를 제외하고 빼줘라 라는 명령어가 그래서 더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거고요. 지금은 퍼미션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퍼미션으로 권한 확인하시고 퍼미션의 권한을 false로 바꿔주면 암만 여러 번 눌러도 안 되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모두 수행이 다 끝난 뒤에 쉽게 말하자면 set timeout 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난 뒤에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아이에 대한 시간은 위에 time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죠? time 옵션 일부러 추가 200을 줬던 걸로 기억하니까 뒤에 퍼미션의 권한을 true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가독성 때문에 조금 더 풀어주려면은 어싱크를 걸면 되긴 하겠지만 자, set timeout이 한 번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제가 뭘 눌러도 움직이는 동안에는 전혀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것 하나만으로 기능이 일치가 되죠. 근데 이 상태에서 다음 버튼 누르면 바뀌진 않아요. 네. 뭔가 기능이 조금 점점점 이상해지고 있죠. 네. 보이시나요? 네. 뭔가 점점 괴상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건 이 인디케이터를 처리하는 이 부분에 대한 카운트 기능을 클래스 on 이라는 기능을 넣었다 뺐다 하는 이 기능 자체를 추가적으로 어디에도 위쪽에 있는 버튼을 수행할 때도 다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전부 다.
그러면은 그것을 작업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슬라이드 카운터를, 자, 저는 이렇게 할게요. 자, 위쪽에 따로 만들 거긴 합니다만 let before, 자, 이렇게 대문자로 할까요? before count는 여기는 슬라이드 카운트다. 아니면 빼고 전부 다 해라 라고 하는 게 더 좋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럼 이따 좀 보도록 하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값으로 제거하세요. 그러면 변수 관리도 훨씬 더 유용하게 될 테니까. 프리. 자, 프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했을 때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움직일 건데, 위에 있는 넥스트와 프리브를 눌렀을 때도 이 아이 밑에 있는 인디케이터 같이 사실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놀아다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심지어 보시는 것처럼 괴상하게 올라가기도 하죠. 자, 이러한 밑에 있는 부분과 위에 있는 다음 버튼을 공통으로 같이 처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클래스 리스트 빼는 것과 추가하는 것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따로 작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요만큼 있죠? 요만큼에 대한 함수만 따로 뜯어서 만들 거예요. 아직 함수가 없으니까 이제 만들어 줘야겠죠? 각각의 기능에 모두 수행할 수 있게끔 할 거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요 자리에다 써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하나 점검해 볼 게 뭐냐면은, 자, 여기 순서가 넘어가면은 제로화 시켜라, 그 다음에 카운트업 시켜라 라고 하는 부분과 함께 조건에 들어가는 내부까지 고민을 해서 이 뒤에 수행하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 이전 버튼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할 때, 자, 안에서 다시 조건을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위쪽에서 따지자면 이전 버튼을 클릭할 때, 그리고 다음 버튼을 클릭할 때라는 조건이 들어있기 이후에, 이전이군요. 이전에 함수로 만들어 주셔야겠죠. 위치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 인디케이터 수행에 대한 함수를 만들어 줄 건데요. const fn 인디 rotate,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순환에 대한 어떤 기능으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기능 수행을 위해서 이렇게, 그럼 아까 있던 그 데이터를 가져올게요. 밑에 있던 인디케이터를 수행하는 이 부분 189, 190, 191, 192에 해당하는 부분을 복사해서 가져갈 겁니다. 자, 컨트롤 C. 이따가 일부는 몇 개 지우면 되겠죠. 올라가서 이곳 인디케이터 수행하는 함수에다가 갖다 집어 넣을 거고요. 자, 집어 넣었다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요 함수를 어디에 다음 버튼 수행할 때 내가 기능을 움직여라 라고 하면서 동시에 써도 되고, 아니면 아까 여기 카운트 숫자 변하잖아요. 숫자 변하는 것과 함께 넣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찬가지로 밑에서도 이전 버튼 수행하는 곳에서도 이전에 카운트 넘버가 변하는 곳 바로 위쪽에다가 움직이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겸사 실제로 카운트 움직이는 것도 여기 밑에 인디케이터 변했을 때 같이 동작을 해줘야겠죠. 그러니 카운트와 이 둘 모두 카피를 해서 어디에 방금 전에 제가 썼던 이 라인 대신에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일단은 수행되는 거 다음 에러 나는 게 있군요. 자, idx라고 하는 카운트 변수를 뭔지 모르네요. 자, 그래서 순서 값을 던져주겠습니다. 로테이트에서 순서를 넣어주게끔 만들어줄 거고요.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당연히 매개 변수 들어가는 자리를 받아줘야 되니까 위쪽에 있는 인디케이터에서 위쪽에 드러나 있는 요 idx라는 변수명이니까 그대로 그냥 넣어주죠. 헷갈리신다면 다른 이름으로 바꿔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겸사 다음 버튼과 이전 버튼을 클릭하는 상황에서도 해당하는 이 값은 던져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로테이트 자리에다가 값을 던져줄 수 있게끔 무언가를 해줘야겠죠. 자, 이때는 슬라이드 카운트 값을 그대로 넣어도 될까요?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넣어보도록 할까요? 자, 눌러보겠습니다. 움직이기는 해요. 숫자도 움직여요. 근데 문제는 인디케이터가 전부 다 변환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때 들어가는 데이터는 그 전에 있던 변수명으로 써서 들어가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있던 변수명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화면상으로는 기능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를 빼고 내가 필요한 것만 넣어주는 기능으로 바꿔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는 매개 변수도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따가 꼭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아이의 개수, 전체 length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li 개수 있었으니까 그냥 li 가지고 할게요. li가 맞죠? 자, 여기에 인디케이터 수행하는 함수예요. 여기에서 for each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들이면서 엘리먼트와 순서를 가지고 수행하게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인디케이터 처리 문제 에러 네, 올려드렸습니다.
어디서 진동이 자꾸 오는 거지? 오늘 선배님이랑 수라님이랑 상담하세요. 중간에 나가면 네. 자유시간 드릴 거예요. 그때 나가면 오후에요? 조금 만들기로 바꿀 테니. 그거는 회사마다 다르고 영향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다 그런 내용을 교수님께서 하거나 매일 회의 하시는 것보다 최고가 낫고 하는 것보다 최고가 낫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려면 전체적인 분위기 다 알아야 돼. 근데 메이가 하나 있어야 서브를 하나 그리고 이거 정말 웃긴 건 메일 여러 개 만들어서 링크를 해서 메일로 들어가는 거 아니라 잘 따라했어요. 그래서 몰라요. 네. 근데 그걸 몰라요.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그냥 어려운 거 사실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회사를 토를 따로 우리에 뒀다는 게 네, 그게 한계에 대한 그 한계점을 보는 거예요. 그 적어도 최소한 서너 페이지는 돼야 가지는 분위기 그리고 하나의 사이트에서 구축해야 되는 기본적인 아니면 브랜드 게시판 이런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개념을 그냥 화면에 보여주는 거고 모든 게 홈페이지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메인은 다른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좀 폭넓게 보내시는 거
근데 용어를 그 훑어서 쭉 보고 있으면 생각보다 모르는 용어는 아니란 말이야. 그래요? 전 모르는 영어인데 그건 선생님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런가? 저 영어를 모르겠어요. 아, 저도 용어는 너무 싫어요. 영어가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정규 표현은 쉽고 음. 것도 모르겠고. 아, 정규 표현식 해야죠. 이 제너레이터 기체 막 이런 거 무슨 소리야? 참 쉽지 않죠? 제너. 이게 뭐 시크 어웨이스를 보니까 나오는데 네. 모르겠어요. 제너레이터 액체는 우리 배운 걸 텐데. 나 일드. 아, 일드, 슈퍼 안 한 것들이구나. 그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죠. 이렇게 뭐가 많아요. 지금까지도 많이 배웠는데 아직도 모르는 이거 게 다 너무 ES6로 넘어오면서 추가된 기능들이에요. 많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 5에서 6로 넘어올 때 기간이 약 14년 정도 업데이트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간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빵 하고 업데이트를 시키니까 엄청나게 올라오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 12 버전까지 나왔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버전이 뭐가 또 얼마나 많이 업데이트가 됐겠어요, 당연히. 선생님 너무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는 것 같은데 리액트는 언제 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리액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배워야 되는 저도 강의만 들고 자, 돌아와서 어디까지 했죠 우리가? 이거 왜 영상이 녹화가 계속되고 있어 안 멈추고?